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례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7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이 물가 안정에 부합한다며 금리 인하 시점은 글로벌 환경과 인도네시아 수출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재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단 한 차례 약 0.25%포인트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강세와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소비와 투자 증가에 힘입어 5.03% 성장하여 예상을 웃돌았지만 전년의 5.05%에 비해서는 소폭 둔화됐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기료 할인 영향으로 1월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졌으나 중앙은행은 이 같은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향후 안정적 물가 관리를 위해 금리 정책을 신중히 운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최근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와 글로벌 투자 심리에 달러 자산 쏠림 현상을 외부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결정에 대해 안정적인 금리 운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무역 갈등 및 글로벌 통화 정책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가 지난 20일 투쟁민주당의 하스토 크리스티안토 사무총장을 체포했습니다. 하스토는 이날 부패근절위원회 본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 직후 수갑과 피의자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부패근절위원회는 하스토가 지난 2020년 동료 정치인 하룬 마시쿠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하원의원직 확보를 대가로 뇌물을 건네도록 돕고 이후 하룬의 도피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스토의 변호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체포가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쟁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당해 4월 전당대회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지만 부패방지위원회 측은 그러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스토 외에도 스마람 시장을 포함한 투쟁민주당 소속 인사들을 연이어 구속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체포가 사실상 유일한 야당 역할을 해온 투쟁민주당의 이중적 행보를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중적 행보는 당 지도부는 정부의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의회에서는 정권과 협력적 입장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종교단체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도 광산 개발 우선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광산법 개정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영기업에만 특권이 주어졌으나 정부는 광산 지역에 있는 기업과 종교단체의 기회를 넓혀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산업에는 자본, 기술, 위험관리 능력이 필수적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종교단체에 과도한 이권을 부여하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다수 신도를 거느린 만큼 표심 확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종교단체가 광산 개발에 직접 관여할 경우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채굴 사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종교단체와 결합되면 대중의 인식에서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석탄 니켈 세계 1위 수출국이자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등의 주요 생산국으로 꼽히는 자원부국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광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노리는 동시에 지역단체의 참여를 늘리려는 정부의 시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면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이 2025년 들어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장 출고 기준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한 61,843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 역시 전년 대비 18.6% 급감한 63,858대를 기록해 지난해 1월에 78,437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약 4.5%를 차지할 만큼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협회 회장은 정부 목표치인 8%대 경제성장을 달성하면 판매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며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5.03% 성장해 성장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제조협회는 이러한 부진에도 올해 신차 판매 목표를 90만 대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6만 5천 대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 완만한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월 판매량은 전달 대비로도 도매 기준 22.5%, 소매 기준 22.2% 각각 줄어 새해 출발이 더욱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사치세 관련 세율 인상에 대응해 경기 진작을 위해 일부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전기차에는 부가세 면제, 수입 전기차에는 사치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산 부품 사용 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3%포인트의 사치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내수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K뷰티 대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 등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지만 한류 열풍과 K-팝 인기 덕에 K-뷰티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높아 시장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는 최근 인도네시아 뷰티 컨퍼런스를 열고 화장품 사업뿐 아니라 이너뷰티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코스맥스 바이오는 인도네시아 현지 할랄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너뷰티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현지 사업에서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왔습니다. 화장품 OGM 전문기업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 무의 인증을 획득했고 한국콜마 역시 세종 공장과 부천 공장에 할랄 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동남아 중동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습니다. 양사 모두 현지에서 생산 유통 전 과정에 할랄 기준을 적용해 종교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 역시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스킨천사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뷰티 매장인 소시올라의 대규모 입점에 젊은 소비층을 적극 공략 중이며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 역시 지난해 인도네시아 매출이 전년 대비 548% 급증의 동남아 시장에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K-뷰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업 성장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향후 차별화된 제품군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인 46명이 미얀마의 반군 통제 지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다 구조되어 지난 20일 방콕을 경유해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자 가운데는 서자바주 인드라마유 지역의회 전직 의원이었던 로비인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 외에도 약 270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여전히 미얀마 반군이 장악한 미야와디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에 억류돼 있다며 정부가 미얀마, 태국 당국과 협력해 추가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얀마에서 만연한 온라인 사기 조직은 고액 연봉 구인 광고로 해외 인력을 유인한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여 불법 활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조를 호소했던 전직 의원 역시 태국 섬유회사 취업 제안을 보고 지원했지만 미얀마로 끌려가 감금과 고문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도 직접 도움을 요청해 화제가 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해마다 10만에서 1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성매매나 강제노동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를 입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미얀마뿐 아니라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불법 취업 루트를 통해 입국해 비슷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